생방송 애국전선. 이 프로그램은 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9일 저녁 6명의 애국 독수리가 지키는 여기는 생방송 애국전선 이유 없는 특집 국가개조편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야, 아니 욕을 하고 그래요. 왜요? 네, 아름다운 입으로. 이런 개. 안녕하세요. 왜? 국가를 개주세. 아 뭐래? 아니야? 잘못 들었군. 미안합니다. 네, 자체 필터링을 해서 들으세요. 한국말이 발음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저 아나운서인데 국가개조였습니다. 네. 국가를 개나 주라는. 요즘 국가개조가 왜 그래요? 국가개조가 인기가 있더라고요. 네. 혼자 무흐한 상상하고 계시죠. 왜 이렇게 즐거워하시지? 아, 오랜만에 옛날에 네. 우리 뭐였지? 조선일보. 아니, 저기, 족가세요. 족가세요. 그 생각 갑자기 났어. 아, 요즘 유행어에 목이 말랐구나. 아니, 그러고 보니까 유행어가 별로 없네. 최근에 좀 우리가 잠잠했어요. 그쵸. 국가계 좋아요. 네. 아, 우리 살기 바빠서. 네, 오늘 오랜만에 오신 닥터강 강명길 선생님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예비 후보 강명길입니다. 아, 왜 왔어? 제가 그리우셨죠? 관둔 줄 알았더니 우리 갈린 줄 알았더니 이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예. 자그마치 2.7%의 압도적인 지지율 1024분의 압도적인 지지로 6명의 후보 중에서 6등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훌륭하세요. 왜 그러는 거예요? 뭐 그냥 마땅히 할 유권자들이 협박하는 거예요 지금. 감사하다는 거 맞죠?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다음에 또 나가겠습니다. 제일 무서워. 아 근데 뭐 이런 얘기 방송에서 하긴 뭐하지만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왜요? 하기 민망한 얘기라. 근데 우리 강명길 닥터강은 이 선거의 목표를 완벽하게 달성하고 왔어요. 뭔데? 그걸 여기서 얘기하긴 좀 그래요. 아 그래요? 궁금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뭐 전화하세요, 페이스북이나 전화.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제가 화끈하게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나도 개표 보고 만세 불렀잖아. 아주 뭐 또 희한한 일을 해내고 왔어. 저격을 했어. 저격을. 스나이핑. 네. 780만 원의 돈을 들여가지고요. 약 한 8천만 원의 성과를 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아니, 선거비를 이렇게 많이 쓰고 그래요. 아니, 그냥 먹다 보니까. 사실은 주로 먹었구나. 주로 먹었습니다. 예, 밥값. 예. 아, 우리 저희 사모님은 또 놀라운 일을 하시고 오셨어요. 아주 훌륭하신. 네. 5.8%. 이야. 오, 진짜? 네, 5.8%. 동네 1위. 진보당 후보 중에 1위. 야. 목에 힘이 쫙 들어갔어요. 근데 이분은 이제 밥값을 안 써가지고 돈이 없었기 때문에 혼자서 그냥. 아니, 근데 다음에 안 써야 되나 보다. 72만 원 썼어. 또 나오신다는 거 어떡하려고? 나올 생각이 없어요. 그 양반도 이제 목표 달성. 돈 안 쓰고 어디까지 나오나 이걸 실험하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나간다 그러면 제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지옥 같은 이주였어요 내가. 그리고 악마 같은 두 놈하고 죽는 줄 알았어 내가. 목에 핏대셨어. 또 나가기만 해봐. 제가 50%가 나가도 못 나가게 합니다. 아니 이번에 그래도 투표하셨잖아요. 예.
더 흐뭇한 일이 또 하나 있었죠. 네. 제가 이제 투표권이 없다고 지난번에 이제 방송 때 말씀드렸는데 이게 알아보니까 그동안 뭐 좀 이게 소송이 좀 있었대요. 그래갖고 이제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이 나가지고. 올해 초에 그랬죠. 네, 저에게도 이제 투표권이 생긴 겁니다. 국민으로서 사실 좀 대선 때 상당히 제가 마음이 괴로웠어요. 네, 박근혜 대통령 탄생에 크게 혁혁한 공을 일조를 했구나 내가. 근데 투표권이 없었거든. 그렇죠. 왜 몇 달 동안 죄짓는 느낌이었어. 근데 이번에 제가 다 가가지고 올킬을 하고 왔어요. 올킬. 태어나 처음이야 진짜 제가. 90번은 이제 90년도부터 한 20여 년간 수십 번 선거를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누굴 찍고 싶은 사람을 찍어본 적이 없어요. 맨날 비판적 지지. 네. 이제 그냥 덜 나쁜 놈 찍기 때문에. 그치. 그러다가 이번에 딱 들어갔더니 찍고 싶은 사람들이. 그냥 모범 답안이 빡 나와요 눈에. 빡 들어오는 거야. 6장인가 이번에? 7장. 7장을 쫙 피는데 투표 안 하신 거 아니야? 쫙 일렬로 투표를 다다다다닥 하면 돼.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뭡니까 활용 첨령. 네. 제가 사랑하는 여자에게 도장을 찍더라고요. 되게 뿌듯하셨겠네요. 그게 사실 자기 부인의 이름에다가 도장을 찍을 수 있는 경우는 이혼 외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이혼 외에는 많지 않습니다. 부인 이름 옆에 도장 찍는 게. 그런 건 불법이긴 해도 좀 촬영해둘 필요가 있지 않나? 좀 색다른 체험이에요. 괜히 그렇겠다가 뭐 또 저거 위반 또 되셔가지고 또 투표권. 그리고 오랜만에 진짜로 제가 찍고 싶은 분들로 그냥 일렬로 쫙 찍고 왔다. 근데 그러기 힘든데. 힘들어요. 세팅이 아주 완벽하게 돼 있더라고요. 아무 그냥 저는 꺼리낌이 없이 딱 찍고. 또 오랜만에 선거에 참여하니까 이 국가적으로 관심이 좀 모아진 것 같아요, 저한테. 뭐래? 이분이 오랜만에 오셨는데 풀코스로 이렇게 대접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나올 때 출구조사까지. 완전 선거 풀코스. 대단하네요. 완벽했어요. 이거 투표 2번 하면 소설 쓰겠다, 진짜. 출구조사하면 껌을 줍니다. 껌을 줘요? 네. 그거 줘요. 이런 껌. 껌을 씹는데, 유난히 단물이 많은 거야. 이 기분이. 학교, 제가 중학교 어디서 했어요. 운동장 가로지면서 이렇게 나오는데, 마치 무슨 바람도 달라? 그치, 확 바람이 싹 불면서 서부 영화에서 악당들을 다 해치우고, 유유히 석양으로 착 등지면서 사라지는 영웅이 된 느낌. 투표 2번 하면 큰일 나겠어. 통쾌했어요. 투표권 없는 게 나은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시끄러워. 되게 시끄럽다. 그리고 사실 우리 선거 동안 가장 바빴던 분 중에 한 분이 지금 자리에 아직 안 오신, 우리 최영일님, 종티 최영일님이신데요. 이분도 아직 안 오셨네? 영일이 형은 그래도 돈이라도 벌었지. 제가 볼 때 무려 20시간 정도 연속 방송을 하셨다는. 이렇게 대단히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개표 방송을 보고 있는데. 네.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이게. 새벽 3시, 4시 때도 나오는 게 없고, 누구 하나 죽겠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오늘 사망했습니다. 그쵸.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게, 우리 영일 형님께서. 목요일날 강의가 좀 많으세요. 맞아. 한 7시간 연강이 아침부터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근데 수요일날 밤새. 그죠. 수요일날 밤새 하고, 다음날 연강. 완전히 엿먹은 거죠. 종편의 노예네. 완전히. 그렇게 볼 수 있죠. 제가 모르겠어요.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날 몇 시까지 방송했습니까? 근데 개표 흐름을 보면은 거의 한 아침 7, 8시가. 그죠. 저도 아침에 그날 다음날 와서 강원지사나 이런 것들은 충북지사도 그랬고요. 되게 박빙전. 그렇죠. 아침까지도 새벽 내내 엎치락뒤치락 그랬던 인천 봐봐, 인천. 인천. 그죠. 참 쫄깃했었는데요. 아무튼 사실 지난주에는 저희가 방송 말미에 참 아찔한 예언을 최한웅님께서 아프니까 짐보다 투 할 거다. 그게 뭐 아찔해요? 그러셨는데. 저는 껌 먹었어요. 사실 좀 제대로 세월호도 있었고요. 그래서 좀 제대로 야권에서 확실한 좀 제압을 해주길 바랐는데 이게 좀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네. 좀 나름대로 분석은 해봐야죠. 역시 저는 이제 방송 때 아무거나 던지면 안 되는구나. 하지 말라니까. 그러니까. 깊은 반성을 하면서. 막말을 던지고 그래. 살다. 우리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좋은 쪽으로도 예언을 해요, 제가. 그러잖아요. 그래요? 언제? 좋게 될 겁니다. 이런 얘기도 간혹 해. 근데 좋은 거는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근데 무슨 악담을 퍼붓고 재수없는 소리 하고 그러면 그거 이상하게 절묘하게 맞아. 좋은 소리에는 진심을 담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랬나 막 던진 거 아니야, 그냥? 악담에만 막. 네. 아무튼 이번 선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저희 벌써 꽤 됐는데, 꽤 안 됐나? 지난주 수요일 날 했으니까요. 일주일 얼마 안 됐어요. 일주일도 안 됐구나. 왜 이렇게 먼 거 같지?
살다 대통령 사진 들고 선거하는 건 나도 처음 보는 것 같아. 거의 새누리당의 모든 후보들이 다 박근혜였잖아요. 아무리 지방선거지만. 그러니까 이번은 그죠. 박근혜 선거였다 한마디로. 박근혜가 분신술을 폈다. 박근혜 구걸선거. 박근혜 깡통선거죠. 도와줍시오 이거. 어떻게 대놓고 그렇게 도와주세요를 내놓을 수가. 솔직하잖아요. 사실 그만큼 까놓고 그냥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세월호는 못 구했지만 도와주십시오. 얼마나 화끈해요. 솔직해요. 저는 이런 건 높이 평가해야 된다. 근데 도와줍시오 했는데 진짜 도와줘. 그걸 왜 도와줘? 진짜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으로 사는 국민들. 그게 아니에요. 국민들은 도와준 바가 없습니다. 왜요? 국민들은 정상적으로 전 투표했다고 봐요. 도와준 게 아니고? 전체 결과를 보면은, 그러니까 그 교육감 선거 같은 경우에 13대4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진보 교육감이. 선거 끝나고 다음날 조선일보 일면에 이런 기사가 나오면 태어나 처음 봤어요. 아니, 지방선거를 했는데 그럼 광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9대8. 뭐, 무승부 아니면 뭐 박빙의 우위 뭐 이렇게 제목이 뽑혀야 되잖아. 조선일보. 근데 조선일보 그 헤드라인이 뭐였냐면은요. 전교조 압승. 그죠. 여도 야도 아닌 전교조 압승. 전교조 압승. 포인트 정말 잘 잡은 거야. 근데 거의 지금 그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는 뭐 조중동 할 것 없이 다 정말 개거품을 몰더라고요. 대단히 충격받은 거죠. 위기의식의 발로지. 근데 이제 진보 계열의, 진보 성향의 이런 교육감들이 13분이나 됐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 그러니까 13대4면은 거의 완전히 이게 뭐라고 해야 돼요? 그냥 고립돼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특정 한 지역에만. 이런 경우 어떤 형태의 선거가 이런 선거는 없었고.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8분 정도가 이제 전교조 출신이다. 이래 버리니. 네, 그렇죠. 그 전교조는 사실은 이제 불법화 시킨 거잖아요, 지금 다시. 법 외 노조죠. 네. 법 외. 노조 아님 통보를 한 거죠. 노조 아님. 지금? 이렇게 했는데. 그 교육감 아님 통보를 하려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직선제 없애자고 그러잖아요. 교육감 직선제 없애자고. 제가 봤을 때는 전교조 같은 경우 이렇게 먼저 완패를 한 거잖아요. 여당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 이제 부모님들 유권자지 않습니까? 유권자들 같은 경우 아버지 어머니는 새누리당을 찍고 어머니 그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그 진보 교육감을 찍었다.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사람들 되게 이중적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닌 것 같아요. 부모님이 자식 사랑, 이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모든 고통은 내가 짊어질 테니 너희들은 좋은 교육을 받아라. 그래서 너희들 세상에서는 좀 행복하게 살아라. 근데 제가 교육감 얘기를 먼저 말씀드린 거는 이게 정상적인 판세였다는 거예요. 민심이 그렇죠. 이런 식으로 거의 14대 나온 거다. 13대4가 나왔어야 되는 게 맞다. 이 선거가. 특히 교육감 후보 같은 경우에는 후보가 굉장히 난립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교육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광역단체장 선거가 13대4가 맞는 선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7곳이 박빙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특히 이제 좀 보수적이라고 얘기하는 충청권에서 전승을 했어요. 그렇죠. 심지어 대구에서도 한 40% 나왔어요. 맞아요. 놀라운 거란 말이야, 분위기. 부산도 꽤 나왔죠. 근데 이제 전략적 박빙 지역에서 다 진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과 경기. 부산. 근데 여기 이겼으면 어떻게 돼, 다? 뒤집어지는 거죠. 그렇죠. 확실히 끝내기는 새누리당이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집어지면 이겼는데, 한 2만 표 차, 막 그러잖아, 지금. 1.8% 차이죠, 지금. 인천은. 그 다음에 경기는 한 2만 표 차. 부산도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효표가 더 많았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도와줍시오 했는데, 제가 보기엔 세민들이, 도와줘야 되겠구나. 우리 같이, 그죠? 국회에서 열심히 같이 살아왔는데. 이 사람들이 도와준 거예요? 국민들이 도와준 게 아니라. 국민들 할 만큼 다 한 거야,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런 평가 좀 있는데 야권 연대만 했어도 인천 야권 연대만 제대로 했어도 인천 경기 부산 다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지금 논란이 많은데 무효표가 13만 표가 나왔어. 전제가 야권 연대인데 그게 세상에서 제일 힘들지 않아요? 그러긴 해. 근데 그거는 근데 이미 지난번에 했던 경험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안 하겠다 그런 거잖아. 실제로 야권 연대를 하게 되면 총선 출마자들이 예를 들어서 그 야권 연대를 했었던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의당, 그다음에 새민련, 그다음에 무슨 통합진보당, 노동당 그런 정당들하고 전체적으로 대대적으로 야권 단일화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새민련에서 총선 출마자 수는 줄겠죠. 하지만 실제로 당선자 수는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지난번 총선이잖아요. 그게 밑지는 장사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서로 이제 파일을 키워서 나누는 거지, 사실. 그렇죠. 근데 진보당 쪽에서는 어쨌건 경기지사도 내부적으로 논란이 많았는데 사퇴하고, 부산도 사퇴하고 다 밀어준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정상적으로 야권연대 됐다. 그러면 경기 같은 경우에 부정선거 의혹도 있긴 하지만 일단 논외로 하고, 14만 표의 무효표가 나왔는데 이게 상당 부분은, 그 청합진보당 후보. 그렇죠. 사전투표도 있고. 네, 사전투표도 있고, 그 표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럼 그 14만 표 중에 2만 표만, 적선해도 가면은
당선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너무 화가 나죠. 공교롭게 인천 보세요. 공교롭게 그 통합진보당 후보 신창현 후보. 신창현 후보였죠. 그 표차하고 1, 2위 표차하고 네. 신창현 후보 득표율하고 딱 일치해. 그렇죠. 1.8%. 5대5. 그러니까 그걸 그냥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5대5가 나오는 거예요. 50대 50. 거기다가 야권 연대라고 하는 시너지 때문에 국민들이 투표해야겠다. 야권 단일 후보. 야권 단일 후보니까. 그러면서 좀 시너지가 생길 수 있고 그건 진보교육감 선거에서 확인된 거잖아요. 그렇죠. 시너지가 있다 이런 거고. 실제로 인천시장 후보 같은 경우에는 범야권 단일 후보였죠. 그러니까 완전한 의미의 단일 후보가 아니라 특정 정당을 배제한 단일 후보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반쪽짜리지. 단일 그렇죠. 후보 아니었지. 그 완벽한 단일화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아니 바보같이 센 사람이랑 손을 잡아야지. 색깔 비슷한 사람하고 손 잡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센 사람하고 손을 잡는 게 맞다는 거죠. 근데 이제 선거 내내 보세요. 안철수 대표가 다니면서 여러분 기억에 남는 메시지가 뭡니까? 안철수 대표가 이번 선거에서. 야권 연대 안 한다지 뭐. 그거밖에 없어요. 메시지가. 아니 선거를 하는데 당대표가 남긴 메시지가 야권 연대 안 한다. 이거 새누리당 당대표도 아니고. 근데 그 결과로 사실은 못하게 된 부분이 있는 거야. 그분 새정치 방침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야권 연대를 할 수가 없고. 근데 그 지역에서는 후보들이 일부 또 지역에서는 야권 연대를 하고 싶어하는 이미 지역 후보들끼리는 이미 다 합의를 하고 이랬다가 이제 중앙에서 그러니까 당 대표나 이런 쪽에서 못하도록 해서 결국 못하게 되고 이런 경우도 좀 있었잖아요. 울산, 경남 그렇죠. 뭐 이런 데서. 그러니까 울산 같은 경우에 이번에 참 안타까운 경우인데 이거는 진보구청장들이 다 패배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 새누리당은 하나인데 이 진보 계열. 그러니까 야권 계열의 후보는 다 2명씩이었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친박 있잖아요. 그쵸. 친박 있고 친이 있고 비박 있고 반박 있고 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양반들 플러스 이제 그 애국 보수라고 하는 극우 세력들. 막간 양반들. 한 6, 7 그룹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나중에 후보가 확정되고 선거 돌입을 하면 잡음이 없어요. 그냥 끝까지 밀어줘. 뭐 싸우거나 그쵸. 그러지도 않고. 일단 그냥 한 배를 타는 근데 거지. 개념상 이 사람들이 당으로 묶여있긴 한데 다 달라요. 그게 뭐 노선이 다르냐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보스 정치 중심이니까 인물 중심으로 뭐 누가 누굴 챙기냐 이제 줄을 어디 대느냐 이 차이인 것 뿐이지. 물론 이제 전체 야권은 보면 정치 지형이 좀 복잡하잖아요. 뭐 노선도 다르고, 그치. 뭐 사상도 좀 다르고, 뭐 이런 쪽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권 연대가 뭐 이렇게 뭉치는 게 되게 이상하냐. 그런데 이 보수 세력들 뭉치는 거랑 전혀 다르지 않아요. 개념상 똑같은 건데. 근데 여기는 선거 끝나자마자 조선일보 계속 퍼붓잖아요. 뭐 저기 진보당 어쩌고 교육감 아까 형 얘기처럼 정교조 압승. 정교조 압승 이런 식의 계속 뽑고 그다음 뭐 저기 보수 세력들 옆에 불 쑤셔가지고 저기 국고보조금 반납하라고 막 이런 거 사설 쓰게 만들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발로 찬 거예요. 뻔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건지를 다 확인됐는데. 실제 압승할 수 있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경기, 인천, 부산을 다 이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득표 수로 봐도 이걸 그러니까 어느 쪽에 힘이 기울었다라고 평가하기 참 모호한 게 조금만 됐으면은 압승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교육감 선거가 거의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충격적인 선거 결과가 나올 거를. 이게 무슨 국민들이 진짜 그거 도와주표에 그냥 혹해가지고 새누리당 도와줘야 되겠다. 이거 원래 나오는 표예요. 제가 왜 아프니까 진보다 이런 소리를 하냐면 선거 때는 무조건 보수가 유리한 게 있어요. 고정적으로 콘크리트 지지층을 가지고 선거를 시작한다 여기는. 그렇죠. 차로 나르고 무슨 별 난리가 나도요. 뭐 전쟁이 터져도 제가 만약에 전쟁 때는 투표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전쟁이 터져 딱 나오는 득표율이 있어요 그게. 그게 쉽게 안 바뀐단 말이야. 그렇죠. 절대 안 바뀌죠. 절대 안 바뀌어요. 쉽게 안 바뀌는 게 아니고. 그게 대선 때 확인된 게 51%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게 확인된 거잖아요. 최소 40%가 나온다. 근데 그게 나온 거야 제가 볼 때는. 나올 게 나왔죠. 교육감 선거는 조금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새누리당 지지자인데도 뭐 조혜연 교육감 찍고 뭐 이런 사람도 꽤 많더라고 생각보다. 거긴 좀 구도가 좀 다른 측면에 있으니까. 물론 뭐 그건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면 이쪽에서도 다 뭉쳐가지고 최대치를 내야 되잖아. 근데 이리 세고 저리 세고 하니 이게 승부가 되는가? 만약 국민들이 뭐 경기나 이런 데서 한 5% 이상 차이 나고 뭐 이렇게 결과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야권이 심판받은 거죠. 그렇죠. 그게 파트너십 차이 뭐 이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진보 진영이나 민주당 새민년 일각에서는 그런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을 정치 파트너로서 인정하고 그리고 공생, 네. 그러니까 뭐 대화하고 토론하고 협력하고 이제 이러면서 정치를 이끌어가야 된다. 이제 이런 파가 있는 반면에
뭐 지금은 소수지만 새누리당을 적출해서 한국 정치에서 몰아내야 된다. 이 60년 기득권을 끊어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전자보다 후자가 훨씬 숫자가 모자란 거죠. 개념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 뭐 소수일 수밖에 없죠. 아주 소수죠. 아주 소수. 그리고 이런 면도 있어요. 그 일단 당선이 되게 되면 그 뭐 지방 권력, 지방자치 권력을 이제 주도하게 되잖아요. 당선자 측이 그 정당이 그렇게 되면 이제 새누리당 집권 여당 같은 경우에는 당선이 되면 이렇게 좀 논공 행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잘한 부분, 못한 부분 평가를 해서 못한 놈들은 이제 때리고 잘한 놈은 상을 주고 신상필벌이 이루어지는데 야권 같은 경우에는 후보자로 선택되는 것, 후보자로 뽑히는 것을 최종의 목표로 두는 듯한 이런 모습을 많이 봤다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2번만 받으면 내가 단일 후보만 되면 선거에 이긴다라고 하는 근거 없는 자신감 이런 게 되게 강한 거죠. 그래서 일단 자기들끼리 입맛에 맞게, 그러니까 어떻게 선거를 이길 것이냐, 이긴 다음에 어떻게 펼쳐나갈 것이냐,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공동정부를 수립한다, 내지는 논공행상이 있으니까 뭐 누구는 뭘 하고 누구는 뭘 하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전국의 협조, 전국 구상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단일화에 목숨을 매는 거죠. 실제로 지역에서도 단일화에 목숨을 걸었었던 후보들이 실제로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최종의 목표를 당선으로 두지 않고 그 정부를, 그 의회를 장악하는 거, 그다음에 또 지방 정부를 장악하는 것에, 집권하는 것에 두지 않고 후보에만 집착한 듯한 모습을 그 저는 이번 선거에서 그 좀 다른 선거보다 이번 선거에 그런 걸 또 좀 뚜렷하게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리고 전 또 두 번째 요인은, 그러니까 첫 번째 단일화 실패. 이게 직접적 원인이 됐다, 지금. 그것만 잘했어도 승산이 충분히 있었던 거 아니냐, 이거고. 두 번째 요인은 뭐냐면은, 안철수 대표가 선거운동 어디 가서 했냐, 이거예요. 광주에서 했죠. 광주를 17번 갔나요? 거기 살았지, 나중에. 아니, 강주에 가서 왜 선거를 합니까? 거기서 누가 되면 뭔 상관이 있어요? 어차피 야당 텃밭인데요. 아니, 닦아놓고 거기 광운태 무소속 후보가 됐다 칩시다. 복당할 가능성이 50%가 훨씬 넘잖아요. 그렇죠. 근데 판세가, 그래, 뭐, 진짜 광주까지 흔들리고 있고, 여기 위험하다. 그거 큰일이죠, 이건. 마치 그렇죠. 이제 새누리당이 대구 무너지는 것처럼 위협감을 느낄 수 있어, 세민년에서. 근데 전체 판세 7곳이 박빙이라는, 네. 어쨌건 결과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총점을 봐야죠, 총점을. 네, 그러니까 7곳이 박빙인데, 네. 그럼 당대표 어디 가야 돼요? 경기 가고, 부산 가고, 인천 가고 해야죠. 그렇죠. 집중해야죠. 그죠. 저것도 제가 볼 때 경기 부산 가갖고 살았어야지. 그게 뭐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간다 그랬는데 오지 마라 그런 지역이 굉장히 많더라고. 뭐 또 그래, 뭐, 바라지도 않는. 안철수, 김한길이 와도 선거에 도움 안 되니까 원하지도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진짜 이번 선거에서 그 정말 안정적으로 이긴 지역, 서울, 뭐 충남 이런 지역들 있잖아요. 오히려 전혀 당색을 오히려 드러내지 않고 그렇죠. 개인 인물의 개인 인기로. 안희정 씨는 자기 선거 때려치고 그 옆 동네 가서 선거운동하고 있다. 대전 가서 선거운동하고 막 이러더라고. 워낙 그죠. 뭐. 예전 선거에서요. 그 김대중 후보, 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이제 선거운동할 때 광주 안 내려갔어요. 전남 이런 데 안 내려갔다고요. 그건 좀 다르잖아, 비유가. 그러니까 한우경이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안철수 민주당 세민연에서 광주를 내려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건 선거를 깨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시험 볼 때 국영수 점수, 은미체까지 다 버는 기말고사야.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국어 점수가 낮다고 해가지고 그게 압도적으로 낮으면 문제가 되지만 다른 과목 점수를 봐서 총점 내지는 평균 점수를 올려야 반등수가 올라가거든. 뭐 전국구를 돌 수 있는 뭐 일종의 뭐 정치 스타라 그럴까요? 정치인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당 대표 정도 되면 뭐 어디 그냥 뭐 재보궐선거 전국 어느 곳이라도 나가서 이겨줄 수 있는 이런 어떤 정치력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기고 말고를 떠나서 당 대표가 광주에 관심이 가 있으면 어쨌건 당에 초점과 관심이 글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엔 제 발목 잡힐 거예요. 그러니까 그 최악의수지, 최악의수. 저는 선거를 이겨야 되겠다. 그래서 국민의 어떤 염원, 그다음에 세월호의 어떤 이런 참사에 심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쪽에 생각을 하면 전국 선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어떻게든 그렇죠. 판을 짜야 된다는 건데 이 사람 하는 건 왜 광주 가서 있었습니까? 본인의 정치 생명이 중요한 자기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생명이. 네. 좀 냉정하게도 제가 좀 잔인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그 세월호 버리고 도망간 선장하고 도대체 뭐가 다르냐 이가. 네. 일단은 뭐 여기저기 막 물이 새면은 가지고 사람 빨리 꺼내든지 뭐 이거부터 하고 그다음 자기 살 길 찾아야 되는데 일단 나부터 살자 이거잖아. 내가 여기서 만약에 광주에서 지면 사실 안철수 대표는
그쵸. 거의 재기불능 상태가 되는 건 맞아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겠죠. 근데 그러더라도 국민을 위한 정치인이라면은 국민들이 원하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저는 광주하고 안산도 좀 약간 그런 문제가 좀 있었는데. 네네. 그러니까 자기 어떤 정치적 지분을 챙기기에 급급하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민연 전체 재보고인 그랬던 것 같아요. 전체가 어떻게 살까 이 국리보다는 각자 도생. 그죠? 야 알아서 살아 나와라 이거야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선거 캠프 어떤 일종의 조직력 뭐 이런 것도 좀 있고 그리고 왜 대기업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회장이 한마디 하면 말단 직원까지 그 지시 말씀이 다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인 거지. 예를 들면 나경원, 뭐 김무성 이런 사람들이 도와줍쇼 해가지고 피켓 들고 광화문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컨트롤 자기 인생에 얼마나 쪽팔린 일이야. 사진으로 다 도배될 텐데. 그치. 근데 시킨다고 그걸 한다고요. 뭐 워낙 절박하니까 이제 그랬을 텐데. 그러니까 만약에 좀 우리가 그거 하자고 회의를 해봐. 이거 합시다 그러면 창피해서 안 됩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김무성 나 김무성이야 이제 이러면 안 하는 거지. 근데 시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엄밀히 비유를 또 하나 하자면은 이번에 세민연 같은 경우에는 선거에 컨트롤 타워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뭐 알아서 그 지역별로 알아서들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산에는 문재인 후보가 가서 그냥 알아서 선거하고 있고, 네. 아까 충청권에서는 안희정 지사가 알아서 그냥 옆 동네까지 다 신경 쓰면서 하고 있고. 막말로 서울도 그렇잖아요. 서울도 박원순 그냥 시장이 그냥 알아서 하잖아. 배당 하나 내고. 그러니까 네. 차라리 아예 그러면 동네를 주는 거지. 광주는 안철수가 가고, 부산은 문재인이 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당내 중진들 그리고 당내 좀 잠재적인 대권 주자들이 있잖아요. 뭐 손학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한 지역을 맡아가지고 거기에 몰빵을 하든가 올인을 해서 그래서 나름대로 지역을 좀 추스리면서 응집력을 키우든가. 그런데 그런 것도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그러니까 핵심도 없고 포인트도 없고 전략도 없고 그리고 아까도 형이 말한 것처럼 전체적으로 그 광주에 내려와가지고 안철수가 무엇을 했는지가 아니라 구호가 없잖아요. 슬로건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야권 단일화는 안 된다. 그것만 남는 거지 메시지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 책임져는 그렇게 보면 안철수 대표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번 결과는. 그리고 국민들도 느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끝나자마자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가 나오던데. 박원순 시장이 두 분하고 손잡고 그러니까 한 분 손잡고 같이 쫙 미끄러졌더라고. 근데 선거 안철수 지금 정몽준.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 대한 평가는 전 바로 요걸로 요약하려고 합니다. 안철수 정몽준 패배. 그 정몽준은 그래도 밥이라도 벗지. 그분 근데 참 사실 정몽준 후보는 피해자예요. 피해자. 왜 아니 뭐 할 거 다 했잖아요. 청소도 해, 밥도 퍼, 고시원에도 가. 그래도 눈물도 흘려. 그럴 때 아니면 언제 이 서민의 삶을 나름 체험 삶의 현장이었잖아요. 난 그분과 함께해서 한 2달 즐거웠어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사실 이 선거 국면 힘들었죠. 그렇죠. 대선 꼭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새누리당 당대표 선거 있고 또 이제 재보궐선거 있고 당대표 됐으면 좋겠다. 누구요? 네? 몽? 출마 안 할 것 같은데? 우리 대선에 나오실 건데요. 아니 당대표 대선에 나오셔야죠. 대선 하시면 되잖아요. 서울시장 이런 것 따위에 관심을 크게 두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의외로 새누리당 경선 이런 게 막 이슈가 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막 이렇게 물어뜯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딱 2명 압축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랑 김무성이랑 누구야? 서청원. 뭐 이제는 폐하의 시대가 이제 완벽히 열린 거죠. 그러니까 폐하는 서청원 당연히 밀 것 같고. 이번 선거도 폐하를 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 선거도 폐하 혼자 하셨잖아요, 선거를. 폐하 사진으로. 그냥 다 줄 서야지 글로. 그러니까 그걸 보여준 거잖아요. 새누리당에게는 이 당 내에 있는 의원들한테는 이거 봐라. 내 사진을 거래한 이들은 된다. 내 사진만도 못한 것들 이렇게 된 거지. 그런 거죠.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한테는 자기 사진에 된 저작권. 늘 이제 퍼붓는 거죠. 근데 사진 못 쓰게. 소송을 걸어버려. 다음 총선에도 폐하 사진으로 선거운동 할래나? 어떻게? 가능성이 있어요. 그때는 쉽진 않을 거예요. 왜? 대선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때는 많이 망가져 있으시죠. 여기 유권자가 와야 되는데 그 동작. 맞아 동작. 지금 우리 동장님. 이렇게 언제 오시는 거예요? 김현철을 필두로 지금 후끈하던데. 화려한 멤버들이 거의 어벤져스 수준이에요. 제가 동작 선거 기대됩니다. 지금 누구 물망에 올라와 있나요? 일단 김현철 정몽준 후보 이제 지역구였으니까 거기가 예전에 동작 갑과 을이 있잖아요. 예전에 그 서청원
서청원 지금 대표 지금 후보 이제 출마하려고 했던 사람 예전에 거기서 국회의원을 했었어요. 아 진짜? 예, 갑인지 을인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뭐 이혜훈 씨, 이혜훈 씨는 주소를 옮겼죠 벌써? 네. 주소 미리부터 준비했어요. 그분은 이제 동작구에 집회를 금지시킬 겁니다. 네, 서울 광장에서 못 이뤘기 때문에 그 꿈은 동작구에 집회. 동작 구민들은 알뜰하게 챙겨서. 동작구만. 전 서울시장 후보였죠. 그렇죠. 아, 예비 후보셨죠. 예비 후보. 당내 경선에 떨어진. 그다음에 우리 또 유명한 나경원 선생님. 몽집님을 도와서. 네, 옆에서 정말. 자신의 한을 푸느냐고. 선거는 별로 안 도와주신 거. 그리고 거론되는 사람이 우리 오세훈 전 시장. 아, 그렇죠. 아, 거기 다 모이네요, 아주. 왕년에 한설했던 분들이 다 오시네. 거기에 활용 첨정을 찍으시는. 거의 서울시장과 관련 있는. 김현철님, 야. 아니, 근데 이게 새누리당에서는 서울시장과 관련된 사람들 다 모이는 거잖아요. 거기 저 김황식 선수도 지금. 그렇지, 김황식 선수도 오르고 있어요. 뭐야, 동작이 그렇게 중요한 데였어? 아, 이분들이 개그의 힘을 알게 된 거예요. 여기 최종적으로 지금 어제 오늘부터 거론되기 시작한 우리 전 청와대 홍보수석. 이정현 선수. 이정현. 네. 사표를 쓰시고. 어벤져스예요, 이 정도면. 거기가 대선급이다, 이거는. 핫하네요, 핫해. 되게 중요한 위치가. 경선 재밌겠다. 거기가 동작구 아닙니까? 국립현충원. 그리고 우리 폐하의 아버님께서도 거기 계시고. 거기 이승만 대통령님께서도 거기 계시고. 굉장히 많은 순국선열 친일파 분들께서 누워 계시거든요. 거기에다가 그 동네가 바로 또 어떤 동네냐? 우리 또 조선일보 방 사장님의 저택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곳이다. 이거 뭐 사직공원 수준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국회의원만 되면 최소한 당 대표, 최소한 대선 후보다. 지금 보세요. 그 서청원 출신이죠. 당 대표도 했었죠. 친박연대도 했었죠. 옥고를 좀 치르시긴 했지만 우리 정몽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줄 서 있는 사람들이 뭐 교두보다라는 거죠. 저는 이번에 그 진보당에서 동작구에 꼭 출마를 시켰으면 좋겠어요. 왜요? 세미년에서 누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네, 가서 깽판집 치기. 좋아요, 아주. 예, 저 뭡니까 이게 그 논개 정신으로. 큰 물에서 한 사람만 안고. 그렇죠. 같이 똥통으로 들어가 버리면 거기가 또 바로 강가잖아요. 타격이 엄청 크잖아요. 거기는 거의 대선 후보급 메가톤으로 나오는데 큰 물에서 놀아야 돼. 이번에도 그런 거 나오나요? 소파는 뭔가요? 제가 뭐 이번 선거권만 만약에 회복이 됐으면은 저는 장렬히 산화할 자신이 있습니다. 유세를 안 해요. 제로타를 까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그 대선 후보급 그 서울시의원 후보였었던 김수근 후보. 그렇죠. 장안의 화제였잖아요. 그런 거에 폭탄성 후보들을 내보내가지고, 내보내는 거죠. 깽판 치는 거지, 아주. 동작선거 진짜 흥미진진하죠. 경선이 재밌겠구만, 경선이. 지방선거 끝난 지 언제인데 벌써 또 재보궐선거 2달도 안 남았어요, 이제. 50일 남았습니다. 근데 출마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이정현 선수 나오면, 이거 진짜 말 다 한 거다, 정말. 판 정리되는 거죠.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말이 다 한 거지. 그러면 진짜 만약에 당대표로 서청원, 그리고 동작을 후보로 이정현 이런 식으로 되면 정말 폐하가 딱딱 꽂는 거네. 그죠. 사실은 그런 게 다 윤창중 선생님을 복귀시키기 위한 사전 포석 아닐까요? 회전문 인사니까 이렇게. 윤창중 선생님 어디로 오시나요? 총리. 아이고. 왜 그러세요? 이러려고 비워놓은 건데. 윤창중 그 대변인께서는요 김포로 출마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자택이 지금 김포에 계십니다. 거기는 선거운동할 때 창중한 빤스 사왔다. 거기가 또 유정복 행부 장관의 지역구니까 그것도 윤창중 딱 맞죠. 진짜 그러면 진짜 소름 돋는다. 그렇게 복귀해? 그러면 청와대가 비었는데 이거 어떡할 거야? 거기 재보궐선거에 저기도 있어, 순천. 순천. 우리 김선동. 이쪽도 좀 가능성이 확정됐나요? 이달 중에 뭐 20일인가 뭐 그런데 아마 뭐 그러지 않을까. 아마 날려주시겠죠. 근데 의원직 상실될 거라고 생각 안 했는데. 뭐 진보당을 가만히 두겠어요. 거기 또 유병헌이 거기에 숨어 있기 때문에 뭐 반드시 날릴 거예요. 지역 국회의원이 책임이 있어요. 뭐 순천 보궐선거 얘기가 나온 김에 저는 이번 선거 보면서 이제 뭐 그런 언론 보도들이 좀 있더라고요. 뭐 진보가 뭐 크게 패했다. 진보가 이제 뭐라고 해야 돼요? 뭐 전멸했다. 뭐 이런 몰락했다. 뭐 이런 식의 평가 나오는데. 그거 대단히 잘못된 평가라고 봅니다. 비과학적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론이라고 그러죠, 그런 거를. 숫자만 놓고 결과로 나온 숫자만 놓고 평가를 한다. 네. 뭐 매체나 전문가들은 그렇게 분석할 수밖에 없죠. 내부 평가도 다를 수 있겠지만. 쭉 내용을 봐야 되는데 일단 뭐 상황 자체가 상당히 열악했고 진보당이 저는 선거를 치를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고민하던 때가 한 2달 전이었어요. 그죠. 그렇죠. 그 전에 해산 당할 거냐 말 거냐. 그리고 나서 선거운동을 할까 이렇게 고민하던 시기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었고 할 수 있냐 마냐 뭐 이런 분위기에서 이 정도 결과 나왔으면 잘했고
전체 보니까 진보 정당들 정당 득표율이 한 10% 정도 나왔어요. 그것도 이제 늘 받는 수준에. 그러면은 진보 지지층이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런 거죠. 거기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숫자가 이렇게 나오냐면은 일단 야권연들이 못했죠. 진보 당들이 분열돼 있고.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 아까 울산 얘기했잖아요. 울산에 후보가 단일화됐으면 다 이겼어요. 한 3개를 이길 수도 있었어. 오히려. 그러니까 진보당이 그렇게 얻어맞았는데도 다 후보들이 한 40% 이상 나왔다. 이거는 네네. 별로 국민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그런 건데 오히려 이건 이제 스스로 자초한 면이 있는 거죠. 일단 진보 정당이 분열돼 있는 상태 하나하고 야권 연대가 안 된 거. 이래가지고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지.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지난번 같은 그 동시지방선거하고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2010년 지방선거 때는 랑 비교했을 때 올해 2014 지방선거가 참패다. 진보 세력이 참패다라고 하는데 그때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때는 야권 연대가 이루어졌었던 그렇죠. 때고 그러면 2006년하고 야권 연대를 안 했었던 그때랑 비교했을 때 과연 졌느냐, 참패냐, 전멸이냐 라고 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비슷해요. 예.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는 비슷하고. 근데 이제 의석수, 당선자 수가 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완전히 다 난립이 돼버려가지고. 그렇죠. 다 분열된 조건에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그 숫자가 전반적으로 줄고 그거는 기초단체장 선거하고 그 기초의원 선거죠. 광역 네. 기초의원 선거를 보면은 세민연도 많이 졌어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에서 보여주는 건 야권연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정말 명명백백히 보여주는 그런 선거 결과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하면 유권자들은 사실은 지난번 선거나 오히려 이제 대선 때보다는 더 야권을 많이 지지했던 거고. 근데 이제 스스로 자초한 거다 이거는 구도를 잘못 짜가지고. 그리고 저는 또 진보 세력이 야권 연대를 안 하고 또 진보 정당들이 분열을 했다. 지금 정의당, 통합진보당, 노동당, 녹색당 이런 당 정당들이 있는데 근데 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가장 당세가 작다라고 하는 노동당에서도 상당히 많은 수의 당선자를 배출했습니다. 당선자를 배출했다라는 건 그만큼 인원이 적고 자금 정책 이런 게 적다 하더라도 열심히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유권자들이 분명히 표를 던져줄 것이다. 라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라든가 야권 분열 이런 게 아니라 후보자들이라든가 그 지역에서 일하는 예비 후보들 출마 예상되는 사람들이 평소에 꾸준하게 지역을 가꾸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제라고 보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저는 이제 순천도 상당히 어렵긴 하겠지만은 이번 재보궐선거 해볼만하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구도를 어떻게 잘 만드느냐. 순천이건 동작이건 어디건 간에 선거는 구도 싸움이죠. 야권이 어떻게 구도를 만드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거고 이번에 미니 총선이라고 그래요. 사실 총선 그죠. 12개에서 이게 사실은 결과에 따라서 과반이 바뀔 수도 있는 선거인 거예요. 이미 새누리가 좀 과반이 아니죠. 과반이 안 되죠 지금. 지금 이제 빠져나간 거니까. 근데 물론 이제 그게 되기는 좀 어려워요. 한 2곳 정도만 당선되면은 과반을 회복하기 때문에 과반이 무너지고 이러기 되기는 어렵지만은 그만큼 정치적으로는 사실 이번에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지방선거 결과는 좀 이게 깨름직하잖아요. 누가 이긴 건지. 그렇죠. 모르니까. 일단 교육감 선거 말고로는 여와 야가 무승부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죠. 그럼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게 연장전 들어간 거다 지금. 7월달에 다시 한번 승부를 봐야 이번에 비기고. 저는 오히려 이제 뭐라고 해야 돼? 골든골을 넣어야 된다 이제. 저는 오히려 이번 지방선거는 그 평가전이다. 본선의 평가전이다. 다가오는 월드컵에서 본 게임은 바로 7월 재보선이다. 왜냐하면 지방선거의 정치적 의미는 총선이나 대통령 선거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져요. 그리고 투표율도 낮죠. 그래서. 그다음에 또 정당 지지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 동네 사람, 내가 아는 사람, 우리 학교 사람, 그다음에 우리 동네, 내 동창 이런 사람들 주고 하는 어떤 연고를 중심으로 투표하는 경향이 다른 선거보다 상당히 높기 때문에 오히려 지방선거는 규모는 컸지만 이 730 재보궐 선거에 비해 정치적인 파괴력 오히려 730 재보궐 선거가 정치적인 의미와 파괴력이 더 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근데 이제 지방선거를 아예 이게 좀 무시할 수는 없죠. 일단은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나 이런 좀 큼직한 단체장들을 뽑는 선거기 때문에 지역 일꾼들을 뽑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긴 한데요. 그리고 또 약간 좀 재보궐 선거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지역만의 리그가 또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다른 지역들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있겠지만 어찌됐건 지방선거하고 불과 몇 달 차이 나지 않게 바로 또 치러지는 선거이기도 하고 특히나
거대한 잠룡들이 또 나오는 그런 잠룡? 선거이기도 잠룡? 잠룡? 잡놈. 거대한 잡놈. 네, 잠룡이라고 부르는 뭐 어쨌든 사람들이 대거 또 출마를 하는 고로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장전에 돌입했다 생각을 하시고 제대로 이번에는 이전에 못했던 걸 확실하게 이젠 파악을 해야죠. 뭐가 잘못됐는지. 그때 왜 패배한 지역에서 마지막 끝내기를 하지 못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패인을 정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답이 나왔잖아요. 국민들이 가르쳐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긴다니. 네네. 예, 정답을 알고도 안 하니까 지금 문제인 건데 이제 보궐선거 때는 그런 네. 그 패착을 네. 두 번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든 야권이 그 하나의 어떤 그죠. 이 힘으로 합쳐서 적절을 좀 잘 짰으면 좋겠어요. 새정치연합, 민주연합도 이게 당 지도부가 바뀌나요? 뭐 그러지 보통 않겠죠. 선거 끝나면 하는데 거기 아닌가? 임기가 2년인가 그랬으니까. 임기가 2년인데 아직 안 끝났어? 그러니까 이게 참 애매해요. 선거 결과가 참 이게 누구도 책임 당대표가 사퇴하기도 뭐하고 시작한 지 얼마 이게 되지도 뭐- 않았는데. 이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니고 뭐. 아직 얼마 안 됐어요? 나 왜 이렇게 긴 것 같지? 아니, 세민년 시작한 지가 얼마나 3월달에 통합했잖아요. 왜 그래? 3월에? 아, 그랬어요? 늙는구나. 너무 오래된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내후년 못됐다. 총선 때 당 지도부 개편하고 후보 그 공천하고 이럴 때 잡음이 되게 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아,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대로라면 좀 정말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아니 전 아까 진보교육감 그 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새누리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보궐선거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연장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 이기는 방법이 딱 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첫째는 각하 사진으로 다 폐하 사진으로 깐다. 그죠. 그리고 도와주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진보당하고 아까 진보교육감 공격하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봐요. 색깔 공세를 어마어마하게 해야 돼 지금. 그죠. 혹여나 또 이게 지고 나니까 이제 그런 생각 들잖아요. 야 이거 단일화라고 졌구나. 진보당이고 뭐고 정북이고 뭐고 일단 합치자 이런 분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 그죠. 야권에서도 자기들이 일단 당선돼야 그러니까 되니까. 일단 돼야 벌써, 되니까. 벌써 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막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제 새누리는 또 진보당이 어마어마하게 때려댈 겁니다. 이제. 정당에서 어떻게 그죠? 되고 있죠? 그러니까 정당에서 이제 다시 불 붙이고. 네네. 예? 뭐 결론이 한 뭐 7월달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구도상 딱 보면 보여. 보궐선거 전에 이게 또 일단 이슈를 만드는 거야. 네. 그렇죠. 결과는 아니면 안 알고 나오더라도. 이런 네. 식으로. 그럼 또 새누리가 또 헷갈립니다. 이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세민년이. 또 안철수가 또 얘기하겠죠. 단일화 안 한다. 걔 소신이잖아요. 그럼 뭐 답이 정해진 거예요. 선거 하나만 한 거예요. 선거 하나만. 날 잡아잡수하고 그냥 갖다 드리면 되는 거죠. 그냥 도와드리는 거지. 그거는. 걔 입장에서는 새정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타협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근데 실제로 그 새누리가 강세인 지역이 물론 이제 서울 동작을 같은 게 정몽준이지만 그다음에 또 서병수 부산시장 당선자 여기가 있고 울산이 있고 하지만 그 민주당 야권 연대로 충분히 승산이 있는데도 굉장히 많아요. 정몽준 동작을도 승산이 있죠. 그러니까 구청장 선거 이겼잖아요. 예. 동작. 그다음에 대전 대덕 그다음에 울산 남구 울산 같은 경우에는 그 통합진보당이라든가 그 노동당의 파워가 좀 세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뭐 남경필의 수원 병이야 뭐 거기 대대로 하는 데니까 거기 놔둔다 치더라도 거긴 안 돼. 예. 경기 김포 여기도 약간 아리까리한데 그다음에 충주 같은 경우도 충청도도 그 세민년 쪽으로 넘어갔죠. 예. 그다음에 뭐 김진표 도지사 후보가 사퇴했었던 수원정 이낙연 의원이 그 전남 그다음에 또 무소속 이용섭 후보가 광주 광산. 그러니까 실제로 세민년이 이길 만한 곳은 부산하고 서울 동작. 그러니까 서울 동작도 사실은 세민년이 하면 해볼 만한 데고. 네네. 그러니까 새누리가 이길 만한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야권 단일화만 제대로 하면 싹쓸이 해서 정권 심판의 성격이 강한 7월 재보선에서 승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핵심은 야권 연대인데. 근데 그 길철수 씨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고 그 기조가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새 정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새 정치예요. 근데 여태까지 안철수 씨가 무슨 대선 후보 때부터 새 정치 했는데 실체가 뭐예요, 그게? 난 전혀 뭔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 선거 결과 유불리를 떠나서 그러니까 교육감 선거 교훈 중에 네. 하나라면 그러니까 야권 연대가 제일 중요하긴 할 텐데 좀 말하기 조심스럽긴 한데 진보 진영도 좀 재편할 필요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재편을 해야죠. 어떤 식으로든 이게 득보다 실이 많고 좋은 것보다 상처가 많아서 말하기들 다 꺼려지실 텐데
네. 근데 그건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 진보 진영에도 국민들이 메시지를 던진 게 있는 거예요. 이 상태로는 일단 안 된다, 현 상태로는. 네. 그러니까 좀 어떻게든 뭐 정리를 좀 해라. 그죠. 그 대신 정리만 되면 한 10%는 밀어줄게. 근데 10%면은 대단히 뭐 그죠.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럼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뭐 이상의 거 의미를 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은 뭐 모르겠어요. 이런 뭐 그냥 정치에 만약은 없다 그러는데 그 진보 구청장들이 한 4명 정도 있었던 거죠. 그렇죠. 인천 쪽에 2명, 인천 둘, 울산 둘. 울산 둘 이렇게 있었는데 만약에 정당 진보 정당이 지금 분열된 상태가 아니었다면은 네. 이 네 곳 다 일단 유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고 그렇죠. 봐요. 결과만 놓고 보면은. 네. 맞습니다. 게다가 확장됐을 수도 있다. 오히려 야권 연대 그 진보 정당들이 정의당, 통합진보당, 뭐 그 녹색당, 그다음에 노동당 이런 정당들이 합쳐가지고 집권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뭐 지향하는 게 좀 이렇게 정책적인 노선이 살짝 다르기는 해도 세민연과의 그 공통점보다는 우리 그 진보 정당들이 공통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특성 있고 대단히 그 효율적인 지방 정부를 구현해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 그런 거는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제가 이번에 선거 기간 동안 좀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새누리당을 찍었었던 사람이 1번을 찍었었던 사람이 절대로 2번을 안 찍는다. 그렇죠. 2번을 찍는 사람이 1번을 안 찍는다. 그리고 진보 정당을 지지했던 사람이 1번, 2번을 또 안 찍는다예요. 그러니까 투표가 되게 투표성이 고착화되어 있었는데 이 선거 운동이라든가 후보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의당의 후보, 정의당의 당원하고 통합진보당의 당원하고 노동당의 당원들은 쟤들은 우리랑 달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쟤들은 똑같은 애들이다라는 거죠. 뭐 큰 차이가 없지 뭐. 똑같은 애들이고 나발이고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아까 이제 뭐 좀 개인적인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이제 옆에서 지켜본 거니까 이제 처가 아까 뭐 72만 원까지 선거했다. 선거도 안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제 일이 있고 저도 이제 처 일이 있기 때문에 한 일주일에 이틀 정도 애기를 봐줘요. 근데 이제 낮에는 뭐 자기 일을 해야 되고 그럼 이제 밤에 선거 운동하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에 한 이틀 2시간 정도로 선거 운동하는 거야. 가서 뭐 하는 것도 없어 보니까 무슨 뭐 세월호 소명 좀 받고 그 소형 앰프 들고 좀 떠들다가 뭐 그러고 옵니다. 당신 저렇게 선거를 출마한 사람이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얘기를 했어요. 야 이게 어떻게 나올까? 저 대단히 궁금한 거야. 근데 사실 5.8%가 나왔는데 저는 대단히 놀랐어요. 왜냐하면 진보당이 그동안 그렇게 얻어맞은 거. 그렇죠. 그다음 제 처가 한 짓들 이 만행들을 옆에서 다 보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그런데도 5.8% 되는 유권자들이 지지를 해준다. 좀 고맙게 생각이 됐습니다. 이게 뭐 전반적인 건 아니지만은 좀 고맙게 생각이 들고 이번 그러니까 선거판도 그렇잖아요. 7개의 박빙을 국민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사실은 세월호 참사 이전의 선거 판세는 야권 대참패였어요. 그렇죠. 어디 해볼 방법이 없었어. 그죠? 통합 좀 하면서 조금 올라가나 했는데 결국 자기들끼리 헛발질해가지고 완전히 무너져서 한 뭐 4월 말 정도 됐을 때는 이거 진짜 깜깜했지. 선거 어떻게 치르나 난감했다고. 근데 국민들이 밥상을 다 차려준 거예요 지금. 네, 참 안타까운 희생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밥상을 다 차려주고 심판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이게 숟가락 떠가지고 입에다 넣어야 되는데 밥을 코에다 넣는 거야 막 자꾸 지금 뭐 귀에다 넣고 그럼 밥이 들어가요 그게? 그러면 이거는 저는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면은 국민들은 밥상을 잘 차려줬다. 근데 누가 밥상을 걷어찼는가? 스스로. 저는 세민연이건 누가? 진보 정당이건 사실 배가 불러서 그런 건지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런 건지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이게 제대로 못 먹은 거다 이거는. 그러면은 이제 자성을 좀 하자. 세민연한테 저는 부탁하고 싶은 건 아까 그런 문제. 자꾸 뭐 종북이라고 그래갖고 우리끼리 분열되지 말고 진짜 새 정치를 좀 해달라. 안철수 대표가 이거고. 뭐 진보 정당에서는 진짜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형태로 재편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보통 1, 2번 쪽으로 투표 안 하는 성향인데 그 우리 지역이 뭐 잘 어느 동네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투표용지 7장이잖아요. 근데 한 장을 딱 보니까 1번, 2번, 4번이 있어요. 4번이 노동당이에요, 노동당. 그러니까 3명이 후보가 3명인 거죠. 3명 중에. 엄청 반갑더라고요. 야, 이게 그러니까 2번을 찍을 거면은 무효를 던진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게 군소정당 후보가 있으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투표 성향들은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로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은 누구나 다 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도 좀 숙제일 것 같아.
한번 사단 난 적도 있고 그러니까 상처가 되게 깊잖아요, 다들. 그걸 또 하자 그러면 다 미치고 팔딱 뚫려 그러시고. 근데 뭐 통합을 하자나 합당을 하자라는 게 아니라 정책연대, 선거연대를 하자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낮은 수준의 연방제.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여러 가지가 있을 수 거고. 있죠. 하다못해 그 지역에서만 뭐 지역에서 알아서 하자. 뭐 진보 단일 후보라든가 진보 민주 단일 후보가 어려우면 진보 단일 후보 뭐 이 정도부터 시작해도 되잖아요. 그 굳이 뭐 한 집에 다 모자 쓰고 들어갈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국민들이 이번 선거에 준 세민연에 대한 메시지는 거예요. 니네 야권 연대 안 하면 51대 49로 계속 진다. 아, 제일 싫어. 급판이다 이거는. 아, 그러니까 어떻게든 싫어. 뭐 미우나 좋으나 종북이건 뭐건 간에 진보 세력들하고 연합을 해봐라 이거고, 진보 세력한테 준 메시지는 니네 다 같이 죽는다. 뭔가 정리 안 하고 이렇게 자꾸 나오면은 다 같이 죽는 거다 이건. 감옥 가서 죽을래? 아니면 선거 끝나서 죽을래? 그러니까 아니 정의당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뭐 진보당에서 떨어져 나가신 거지만 나가가지고 선거가 안 되잖아요. 그게 확인된 거예요. 그분들도 굉장히 깨달아야 돼요. 정의당도 참패했죠 이번에. 예, 같이 참패, 같이 죽는 거야 이거는. 그러면은 여기서도 뭔가 아이디어를 짜내봐라. 예, 그럼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줄게. 이렇게 두 가지 숙제를 저는 남겨준 거라고 봐요. 네. 예, 유권자들이 이 숙제를 풀어내야지. 못 풀면은 뭐 다음 보궐선거건 다음 총선이건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은 새누리당 장기 집권의 길이 열린 거일 수도 있어요 이게. 그죠. 예, 여기다가 부정선거 좀 플러스 알파 해놓으면. 이거는 뭐 부정선거 한 스푼. 그죠, 한 스푼. 부정선거 한 스푼, 종북 한 스푼, 뭐 한 스푼,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계속 51대 49로 가는 거예요. 미칠 노릇이죠, 이게. 그렇죠. 될 듯. 희망을 주면서, 희망 고문이잖아요. 그죠. 너 좀 될 수도 있다 하면서. 그게 또 완패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계속 격차가 나오면 사람들이 분노해요. 그렇죠. 이게 선거로는 안 바뀌는구나. 그럼 이제 딴 걸 해버린단 말이야. 근데 희망 고문. 이거 될 것 같거든. 그럼 또, 다음 선거 기다려야지? 심리가 그렇게 되잖아. 그죠? 그럼 매년 이제 이게 뭐라고 해야 돼, 그런 걸? 무슨 뭐 무간지옥과 비슷한 거야. 그래 4년 뒤 또 기다려야지. 그래 다음 선거는 언제지? 한 2년 주기로 오잖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라고 하면 희망 고문으로 사람을 계속 그 쳇바퀴 돌듯이 그 틀에 갇히게 돼버리는 꼴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부산에서 출마해서 한 43%, 44% 그 득표율을 올리는데 당선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진짜 희망 고문이지. 우리가 남이가 하잖아요. 우리가 남이가 안 된단 말이야. 안 돼.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또. 그래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될 것 같거든. 그렇지. 안 되는 건 안 되는 일단은 건데. 많이 변하긴 했으니까요. 사실 뭐 대구에서도 이번에 굉장히 유의미한 득표율이 나왔잖아요. 저는 근데 대구 40%는 대단히 유의미하게 봐야 되는 게 네네. 30%가 나왔다 그러면 사람 심리가 형님 거기는 있잖아요. 딸을 잘 키워야 돼.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너무 많은 거야, 형님. 뭐 정치를 잘해 이런 거 아니야. 예쁜 딸을 낳아야 돼. 근데 이제 30%가 되면은 이거 안 되겠다 싶잖아요. 그치. 내가 선거를 했는데 30%가 나왔다 그러면은 좀 포기 쪽에 무게가 가요. 근데 40%를 받았다 그러면은 느낌이 어떻습니까? 그럼. 조금만 뭐. 이거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딱 선거병 걸려서 패가망신하기 좋은 지질인데. 이번 선거에 난 뭘 잘못했을까? 요거만 고치면 돼. 이런 식의. 저는 대구 쪽 분들이 사실은 역사적으로 패배주의가 대단히 많을 거라고 그래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안 돼. 어차피 여기선 안 돼. 그러니까 근데 이번에 이런 민주 진보 진영에 계시는 분들이. 네. 근데 이번에 약간 그런 고민이 생겼을 거라고 봐요. 좀 하면 되는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희망을 가져봐. 다른 지역에서도 그래요. 이거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다음 선거 때는 상당히 결집될 가능성이 있어요. 광주에서는 새누리 하나 당선됐더만. 대단하네 진짜. 그리고 제가 놀라운 얘기를 들었는데 대구 이번에 40%도 40%지만은 네. 한 구에서 이겼어요. 예, 맞아요. 그 새정치연합 수성구 쪽이 네. 김부겸 후보표가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거 뒤집어서 얘기하면 김부겸 후보가 만약에 수성구에 국회의원을 나가면 당선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몰라.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이 딱딱 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벌써 바뀌었지 세상이. 같은 인물한테 더 많이 찍었으니까. 안 돼. 그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나올 경우에 예전보다 당선 가능성도 있다는 거야 지금. 그렇죠. 근데 만에 하나 옛날에는 불모지였으니까. 네. 근데 만에 하나 대구에서 야권 누가 한 명이 됐다. 됐어. 그러면 도미노죠. 도미노는 두 번째 문제가 심리적으로, 그죠? 그쵸. 전국적으로 심리적으로 이 뭔가 자신감. 되는구나. 이거 되는구나. 되는 거 아니야? 안 돼. 이렇게 될 수. 안 돼요. 그런 일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부산에서 되는 거하고 또 다르죠. 다르죠, 대구는. 무려 다르죠. 대구. 아니, 쉽게 여왕님의 보면. 대구인데. 그러니까 광주에서 민주당이 된단 말이에요. 광주에서 시장이. 여론조사에 계속 밀리다가 막판에 엎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라니까. 막판 가면 우리가 남이가 누굴 견제해야 돼. 이거 딱 들어가면은, 게임 안 돼요. 그래도 가능성과 희망을 보여줬다라는 건 저는 상당히 유의미하다. 그게 이제 전문용어로 희망 고문이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의미는 있죠, 물론. 이게 어떤 흐름이 하나 생기기 시작하면은 추세가 생겨버려요. 이거 되는 거 아니야라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할 때. 그때는 이제 심리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거야. 네. 근데요, 지방이 지방이란 말씀 안 되는데, 지역이 장기 집권하는 건 진짜 바람직하지 않아. 그렇죠. 토화되죠, 그럼. 끼리끼리 헤쳐먹고, 다음 시의원은 누구, 다음 도의원은 누구, 다음 시장은 누구, 다음 국회의원은 누구, 뭐 이걸 다 세팅을 다 해놓으니까, 아니, 뭐 이런 토호들이 있어, 세상에. 그건 이제 요즘 이거는 유행어인데, 선피아가 되는 거예요, 선피아. 이 적폐. 예, 각하가 말하는 적폐. 선거로 똘똘 뭉치는 이런 세력이 생기는 거지. 이거는 뭐 새누리당 집권 지역이든 아니면 새민연 집권 지역이든 똑같아요. 마찬가지야. 근데 저는 그건 한번 진지하게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박원순 시장이 이번 선거에서 의미 있는 어떤 실험과 성공을 거뒀다. 선거 방법이 완전히 달랐잖아요. 그렇죠. 배낭 하나 메고 뭐 유세도 안 하고 뭐 선거 포스터까지 논란이 될 정도로. 그렇죠. 이전과 이제 다른 형태의 선거를 했는데 돈을 얼마나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또 기존에 워낙 인기가 있기도 하셨고요. 뭐 그렇긴 했지만은 어쨌건 간에 아주 이전과 다른 선거를 해가지고 그것도 많은 표차로 이겼다. 물론 그건 이제 정몽준 후보의 공이 큽니다. 표차가 많이 벌어진 거죠. 거기 자살골을 열심히 넣는 바람에. 그래서 오히려 저는 사실상 여권과 야권의 단일 후보였다는 좀 그렇게 봐요. 후보가 3명 나왔는데 사실 2명밖에 안 나온 거야. 이거 뭐 정몽준 후보는 박원순 복심이야, 이렇게. 우리 편. 근데 이런 실험으로 뭔가 성공했을 경우에 뭔가 흐름이 바뀔 수 있어요, 선거 분위기가.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는. 근데 그러니까 이번에 뭡니까 아까 대구 김부겸 후보도 얘기했는데 뭐 따님이 나와 선거한다든지 아이들이 선거를 주도한다든지 이전하고 좀 볼 수 다른 이런 양상들이 좀 조금씩 나타났어요. 재밌는 게 박원순 시장이 당선될 때 그때 안철수가 와가지고 후보 양보합니다 해가지고 가갖고 뭐 저쪽에서 뭐 바로 바꾸라고 당선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서울시장 선거할 때는 뭐 내가 못 봤나 모르겠는데 둘이 같이 찍은 사진이 한 장도 없어. 광주 가기 바빠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그러니까 조용한 선거가 되게 좋은데 민주당이랑 거리두기 하는 거예요. 그냥 개념상.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다른 거지. 해봐야 도움도 안 되고.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뭐 지역에 이제 선거운동 한다고 나타난다 하니까 어쨌든 지방선거 출마한 후보자들은 우리 민주당 새민연 사람입니다. 이런 얼굴마담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세차랑 피켓 이런 거 잔뜩 들고 갔다고. 그러니까 박원순이 막 난색을 하면서 다 가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고. 근데 조용한 선거는 본인이니까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그 지역에 나온 후보들은 그 둘이 옆에 사진 한 장 찍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치. 그러니까 좀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는 조금 경계해야 될 필요는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부러 그런 것도 이제 작전이고 전략이긴 한데 사실은 지방선거의 후보들은 일단 뭐 유권자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모르고 지금 뭐 투표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투표 후보자들 다 기억을 못 한단 말이에요. 많기도 하거니와.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 실제로 후보자들이 그 지역 주민들한테 좀 어필하거나 좀 얼굴을 알리고 공약과 정책을 알릴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게 너무 없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현행 선거제도 방식으로는 사실은 정치 신인들이 이길래 이길 수가 없어요. 2주 동안 아무리 뜯어당겨봐도 호남 향후회, 뭐 충청 향후회를 업지 않고서는 무슨 교회를 업지 않고서 성당을 업지 않고서는 전혀 뭐 이렇게 이겨낼 수가 없는 선거죠. 엄밀히 보면은 이번 선거는 새민연이 패배예요. 새민연이 패배한 거지. 당의 존재감이 없어. 그죠. 그러니까 이긴 지역들도 분명히 당을 등에 업지 않고 개인이 혼자 단독으로 승리했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요. 사람만 생각나잖아요. 뭐 안희정, 그렇죠. 안철수, 박원순, 김부겸. 그러니까 제가 이게 뭐 통일신라 말기쯤 되면은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그러잖아. 후백제 견원, 막 호족들이 지역의 근거를 둔 군벌 호족들이 나타나는. 이번 선거가 좀 그런 분위기예요. 각자 어떤 지역 거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자기 세력을 구축해서 각자 도생한다. 왕권이 약해지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거기서 뭔가 큰 어떤 기반을 다진 이런 후보들이 이제 대권 후보가 갑자기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보면 끝나고 나니까 바로 이 얘기가 나와요. 박원순, 안희정으로 좁혀졌다.
다음 차기 대선 후보가. 그러니까 어떤 중앙의 뭐 이런 힘보다는 알아서 뭐 자기 어떤 기반에서 실력을 쌓아가지고 뭡니까 중앙으로 진출하는 요거는 이제 통일신라 말기 나왔던 현상이에요.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게 무슨 뭡니까 그런 면에서 박원순 후보가 좀 왕건 비슷한가 그죠? 지역 거점으로 보면은 그런 기반에서 그죠? 그렇죠. 왕건 하나의 기반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쫙 여기저기 정리하러 다니는 거지. 그 이미 세민년이 이렇게 되면 이런 거 보면은 중앙 어떤 집권적 통제력 장치를 상실한 상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뭐 컨트롤 타워가 없는 거 아니냐 그랬는데 뭐 컨트롤 타워가 없는 그러니까 상태. 지금 남욕할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춘형님 같은 사람이 안 계셔. 없어 거기는. 없어. 그게 문제야. 기춘형님을 영입을 해야 아니 되는데. 그건 하긴 한 거예요. 그죠? 저기 새누리는 컨트롤 타워 있는 거예요. 있죠. 그거 기발하잖아요 마지막에 이게 얼마나 성공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딴 거 해봐야 되지도 않는 선거였어. 그러니까 그냥 가서 야 절해라. 이거 하나로 밀고 나가잖아. 그것도 마침 하늘이 도와줍니다. 비가 내려줘요. 처량해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걸 노린 거잖아, 얘네들이. 그래서 인공가공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벌써 그 경지에 오르셨어? 선거 막판에. 제갈공명이야? 그죠. 하늘에서, 이게 비가 내리리라. 라고 비 오는 데서. 도와주네. 우리 하늘이 도와주네. 그죠. 우리 수저양이 머리 산발해가지고 막 절을 하는데, 잠깐 페이스북을 보면서 약간 측은한 마음이 약간 스쳐 지나갔어. 아니, 근데 부산 선거를 왜 광화문 한복판에서 하는데? 제가 볼 땐, 그 여성이 새누리에서는 제일 불쌍한 여성이구나. 확인이 된 거지. 부산에 가서 도와줍시오야지 왜 서울에 가서 도와줍시오 하는데? 이유가 뭐야? 그게 또 먹히더라고요. 언론빨을 받으니까. 아니, 근데 하물며 새누리도 뭔가 전략을 구사한다는 거잖아요. 전술을. 절하기. 뭔가 전략을. 그래, 그게 성공하건 말건 뭘 하잖아. 이제. 근데 세민연은 과연 그런 공통점. 뭘 했느냐. 메시지. 제가 좀 심하게 얘기를 하면은 세민연의 이번 선거 전술은 가만히 쓰라 선거였다고 봐요. 그러니까 세월호 전국에 기대서. 그렇죠. 이삭죽기를 하려고 했다. 리본 달면 끝.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뭐 컨트롤 타워도 그렇고 어쨌든 이제 길철수가 당을 장악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일 큰 거죠. 그러니까 선거 도와주러 내려갈까? 싫어. 이래 버리는데 어떻게 가요? 안 가지. 호구짓을 했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할 때 대구에서 뭐 선방했다 그러잖아요. 길철수가 갔어 도와주러. 그럼 지지율 팍팍 떨어질 거예요 아마 그랬을 가능성 상당히 있죠. 아니, 그분도 폐하 얼굴 모시고 선거운동 했잖아요. 아니 뭐 그 동네 특수성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 근데 못 가잖아요 그 동네를. 그 자체는 좀 거의 심각한 거지. 그래서 맨날 이제 가시기 정당이라고. 근데 어찌됐건 지금 선거는 끝났고요. 그리고 지금 이 정부에서 아까 우리 제목은 지금 국가 개조입니다. 네, 개조. 지금 이거랑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 선거 이야기만 좀 길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어찌됐건 새누리당이 이건 새정치민주연합이건 거의 뭐 무승부라고 얘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다고 하지만 굉장히 악조건 쪽에서 어쨌건 악조건 속에서 새누리당은 굉장히 선전한 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선방한 때문에 거지. 그죠? 지켜냈다. 굉장히 선방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을 등에 업고 이제 여왕님께서 적폐를 해줘야죠 이제. 국가 개조를 하시며 지금 또 회전문 인사를 바짝 또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는요. 이제 국가를 개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들을 지금 이렇게 쭉 보고 있습니다. 개가 여러 개들이 있는데 나눠서 국가를 개를 주시려. 개를 놔주는 거지 이제. 그 개가 아니고 그 야외이 개 있잖아요. 개. 개조의 개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그 아까 개조? 총리 네. 총리가 기대가 됩니다. 어떤 분이 되실지. 뭐 대변인은 확정이죠. 새로운 대변인은. 대변인도 있구나, 지금. 지금 민경욱 대변인 있잖아요. 그분은 뭐 라면 드시죠? 윤창중 대변인께서는 김포로 이제 출마하실 거고, 이정현 홍보수석도 동작으로 가실 거고. 제가 강력히 보는 그 총리 후보는, 김기춘 실장입니다. 겸직을 하는 거죠. 일단 비서실장 그만두라고 그랬지. 뭐 딴 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비서실장직을 일단 관둬야지 국정조사에 안 나가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총리로 가면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유임하는 분위기잖아요. 기춘 오빠 절대 못 보낸다. 그죠. 오빠 없이는 너무 이 정도면 순하고 대단한데. 자기 근무지가 그런가? 달라서 그래요. 총리는. 그럼 있다. 누구? 제가 볼 때는 지금 집권 여당이 개그로 컨셉을 잡은 것 같아요. 제대로 웃겨보겠다. 몽집 오빠? 몽집 오빠부터 해갖고 많이 웃겨왔잖아요. 확실히 이번에 우리 폐하께서 활용 탐정을 하실 거다. 청와대 여자 대변인도 없죠. 응? 여자 총리. 여자 총리? 여성 투톱. 있죠. 네. 모래 속의 진주. 윤진수 해수부 장관님. 이분 바람과 함께. 이분 정도면 진짜로 한번 제대로 웃겨주세요. 이분은 정말 운이 기가 막히세요.
원래 위험한 때 좀. 죽이는. 네. 원래 청와대 대변인 자리가 2개예요, 2개. 그렇죠. 잘 기억 못 하실 텐데. 우리 맞다. 남녀. 윤창중 대변인 시절에 김행 대변인 투톱이었다고. 예. 근데 창중 아저씨 날아간 다음에 안 채웠지 거기를. 그렇죠. 어차피 대변인이 할 일이 없어서. 뭐 여성 대변인을 뭐 새로 바꾼다면은 그냥 정미용 씨 강력히 참. 그럼 우리 희재형님도 어떻게 올려야 되지 않나? 사실 그 투톱이 제일 아름답지만 전국구상 우리 또 변희 선생님은 지금 나이가 아직 젊으시기 때문에 제가 입에서 똥이 나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대변인으로 적합하죠. 이번에 이재명 성남시장님이 아주 크게 한번 먹이실 것 같고 고소미를 먹이실 것 같은데. 그분들 좀 많이 벌어야 돼. 먹을 게 고소미가 너무 많이 되기. 공직 생활하셔가지고는요 그 고소미 값을 감당을 못하세요. 그래서 이분이 YTN 사장으로 가는 게 어떨까? YTN 사장이 공석 아닙니까 이제? 아니 YTN 플러스 사장이요. KBS 가야 되겠네. 공중파로. 그래서 확실히 키워준 다음에 다음에 대변인이라든가 비서실장으로. 길사장 가니까 변사장 오더라. 이렇게. 그렇죠. 변사장. 예. 변사장 좋네 느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또 무슨 자리? 국방부 장관. 그 다음에 또 지금 근데 이제 좀 우스갯소리고 지금 총리 후보 중에 지금 유력하게 얘기가 되고 있는 분이 이제 김영남 전 대법관. 예. 강력히 얘기를 하고 있다 모양이에요 청와대 쪽에서. 왜냐하면 이제 안대희 씨 이렇게 하면서 국가개조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름 좀 모양새가 좀 그럴듯한. 근데 그 법관 출신 또 데려오기 되게 쉽지 않을걸요? 근데 이제 아주 강력히 고사를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왜 좋은 자리를 왜 고사를? 거기 가면 죽잖아. 본인이 고사하는 것도 있고 막판에 이제 막판에 청와대에서 어쨌든 심사 기준이 높아졌을 거 아니에요. 막판에 엎은 사람이 몇 있대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넘어갈 것 같다가 하나 딱 걸리니까. 그러니까 기준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은데다가 또 통과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통과한 사람은 하기 싫고 하고 싶은 사람 통과가 안 되고. 이러면 제가 볼 때는 확실히 하실 분은 딱 한 분 남습니다. 그럼 뭐 기춘형님밖에 없네. 그렇죠. 그래서 뭐 잘 됐어요. 김관진 이제 전 국방장관이 국가안보실장으로 왔잖아요. 그럼 이제 국가를 개조하기 위해서 이거 돌리고 합니다. 그 전문 용어로 순환보직제라고 하죠. 김장수 실장을 국방장관으로 보내고, 그죠? 예. 비서실장으로 김민수 실장이 오고, 6개월씩 턴. 그다음 정호원 총리가 비서실장으로 가고. 어떻게 얼마나 좋아요 이게? 장관을 청와대로 끌고 들어와나 이런 인사 또 처음 보내 진짜. 재밌잖아 이거 지금. 재미 수준이 아니고. 돌리고. 야, 진짜 수첩 공주가 맞다 이건. 맨날 박근혜 대통령 폄하하는 얘기로 수첩 그랬잖아요. 근데 수첩도 좀 두툼하면은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나? 우리 박근혜 폐하께서는 어휘력이 좀 딸려요. 그래서 적을 수 있는 숫자도 좀 글자도 한계가 있지 않나? 사실 좀 낯가림이 있으셔가지고요. 친한 사람이 많지 않아요. 인선이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지 그런 면에서. 어린 시절도 밀실에서 보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파격 인사 제가 그런 얘기 좀 했잖아요. 지금 이 엄격한 총리 인사 기준을 놓고 볼 때 새누리당 지금 집권당 내부에서 그 기준을 충족시킬 즉 안대희 예정자를 보다 좀 깨끗한 사람 찾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거 비슷하다. 그렇죠. 거의 없죠. 꼬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꼬와? 네. 총리를 꼬온다. 어디서 꼬아야 될까요? 야권 쪽에서 꼬우지 않을까. 뭐 본토에서 모셔와도 되지 않을까요? 뭐 야마모토. 그런가? 수입을 해오나? 이게 근데 그게 본토에서 수입해오는 게 우리 미국에서 한번 수입하려고 그러다 못했잖아요. FTA도 체결됐는데 수입이 됐었잖아요. 김정은이. 됐는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도 사실 FTA가 체결이 안 돼가지고 어렵습니다 아직. 그 생각을 안 해봤겠습니까 폐하께서. 아베 총리를 겸직시켜도 좋은데 현직 총리니까 좋지 그건. 현직 총리니까 귀태연아 업무 인수인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쭉. 거기 내각 수장이잖아요. 여기 총리랑 급이 다르잖아. 그냥 같다고 얘기해주면 돼요. 이름이 같은데 뭐 그냥 그럼 넘어가자고. 같은 거야. 월급 좀 얹어줄게. 근데 본토잖아. 본토에서 오시는 또 그렇게 대접하면 안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폐하께서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은 폐하께서 총리로 내려오시고 아베 대통령을 해야 이게 순서가 맞는 거예요. 그럼 됐네. 6개월 순환보직제로 6개월씩 넘어가고 이렇게. 한일 월드컵도 했는데 뭐 못할 거 없지. 별 해괴 망친 것도 우리 잘도 만들어내 정말. 뭐 이해해 주세요. 뭐 인생 그런 거죠. 뭐 제정신이겠어요 우리가 지금. 빨리 적어 좀.
뭐 쓸데없는 얘기만 해가지고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 점점 갈수록 쓸데기 없어지잖아 지금. 자르라고 막 앞에서. 사실 지금. 진짜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윤창중 대변인은요 김포에서 국회의원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그 입각을 하려면 왜 그 청문회도 통과해야 되고 하는데 뭐 출마하는 돈만 있으면 출마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이번에 우리 동네에 출마했는데 야 그 우리 지역구 하나 옆 동네 지역구인데 전과가 10몇 범이야. 근데 성매매도 있고 성매매 교사도 있어요. 교사? 그것도 뭐 가르쳤나 봐. 그런 사람들 음주에다가 뭐 폭력은 뭐 이거는 뭐 전과도 아니야. 아직 닥터강이 정치를 몰라요. 새누리에서는 그게 스펙입니다. 아 스펙이구나. 그렇지 기본 그 정도는 해줘야. 아니 재수성 추행 정도는 해줘야. 그렇지 국회의원에 나오는 이제 국회의원급인 거고. 아 그분들이 오피스텔이 없어서 그걸 못했고요. 그러니까 너는 물이 좀 달라. 뭐 부의원 시의원급들은 이제 성매매, 뭐 성매매 교사, 음주운전 뭐 이 정도급인 거고. 그렇죠. 스펙이 좀 약한 거지 그거는. 참 그렇구나. 힘들었어요. 네. 힘드네요. 너무 쓰잘데기 없는 말들만. 방송의 질이, 네. 언제는. 아니, 여기서 방송의 질을 얘기하면 안 되지. 힘드네. 네. 지방선거 끝나고 처음으로 방송한 애국전선 이유 없는 특집 국가개조편 함께 하셨습니다. 지방선거 끝나고 많이들 찝찝하셨다고요? 서울시장 나름대로 이겼고 교육감들도 잔뜩 이겼다고는 하는데 사실 까보면 정권심판 구호는 어딜 가고 도와주세요. 울고 난리쳤던 새누리당이나 뭐 그거나 이런 무승부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눈물 연기 쭉쭉 뽑아주셨던 여왕님께서는 큰 산을 한번 넘겼다 치고 보다 더 강한 친이대로 알뜰하게 주변을 새로 다지고 계시더라고요. 세월호 2달 그리고 60항쟁 27주년이 되는 바로 전날 6월 9일입니다. 잊지 말자고 했던 그 마음 국민들은 사실 충분히 이번 선거에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그리고 또 진보 정당들에서 이렇게 국민들이 던져준 과제를 제대로 받아안지 않고서는 어쩌면 영원히 끔찍한 희망 고문 선거만 반복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6월 항쟁을 하루 앞둔 6월 9일 저녁 6명의 애국 독수리가 지키는 여기는 생방송 애국전선. 오빠들 수고 많으셨어요. 하지만 이제 또다시 시작인 거 아시죠? 헬게이트가 또 열립니다. 국가를 개주지 않기 위해서 다시금 숨 고르시고 다시 한번 달려보아요. 감사합니다. 달려보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졸리네. 긴 하루 지나고 언덕 저편에 빨간 석양이 물들어가면 놀던 나이들은 아무 걱정 없이 집으로 하나 둘씩 돌아가는데 나는 왜 여기 서 있나. 저 석양은 나를 깨우고 밤이 내 앞에 다시 다가오는데 별이 돼
새 한 마리 날아가네. 어느새 밝아온 새벽 하늘이 다른 하루를 재촉하는데 종소리는 맑게 퍼지고 저 불빛은 누굴 위한 걸까. 새벽이 내 앞에 다시 설레.